모르겠습니다. 이 논문의 그 비중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제가 상세하게 이렇게 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유인물을 중심으로 해서 제가 보고를 드리고, 제2연평해전은 결과적으로 북한이 서해 5도 주변에 있는 해역을 탈취하고 궁극적으로 서해 5도 해역을 통해서 서해 5도까지 가져가겠다는 이런 계획을 1973년도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변함없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2연평해전은 결과적으로 1973년도 북한이 일으켰던 서해 사태, 약 1년 6개월간 일으킨 서해 사태, 일명 서해 5도 봉쇄 사건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만, 거기서부터 쭉 연결되어 와서 제1연평해전, 제2연평해전, 그 다음에 대천해전, 천안함과 연평도 이 사건으로 지금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분석한 것은 제2연평해전 하나만 두고 분석한 것이 아니라 왜 천안함과 연평도 사건이 지금 이 순간에 왔는가, 그 교훈이 바로 제2연평해전 때 우리가 해야 될 과제를 수행하지 못했기 때문에 찾아온 것이다. 그리고 천안함과 연평도 포격 사건은 우리가 처절하게 당했습니다. 처절하게 당한 거예요. 이렇게 천안함 사건 같은 경우에는 지구가 생기고 나서 처음으로 대한민국이 당한 겁니다. 잠수함이 남의 나라 영해에 가가지고 남의 나라 배를 따라앉힌다는 것은, 이걸 당하고 나도 전쟁을 하지 않는 나라는 지구상에 없습니다. 대한민국밖에 없다. 왜 그러면 이런 일이 생겼는가? 대한민국 국방의 시스템이 무너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그 말씀을 드리고자 작전뿐만 아니라 국방정책, 한미군사관계, 군구조, 대북정책까지도 살펴보고 그걸 여기다가 적어놨습니다. 거기 보시면은 24페이지에 그림 2가 있습니다. 이걸 한번 설명을 드리면은, 북한이 73년도 서해 사태 때는 서해 5도 주변 해역은 자기들의 연해다, 자기들이 받아라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 들어가는 배는 허가를 받아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제1연평해전이 끝난 1999년 9월 2일에는 거기 나와 있는 대로 서해 5도 포함해서 우리 서해의 반을 자기의 해상 군사수역으로 선포하고, 그 이듬해는 거기에 들어가는 배는 그렇게 항로를 정해줄 테니까 거기만 다니라, 이렇게 선포를 해서 지금까지 이것이 유효화되고 있습니다. 왜냐? 우리는 이것에 대해서 반박 성명만 냈지 여기에 대한 대책을 세우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29페이지 보시면은 그림이 거기 있습니다. 북한 대한미사일 위협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2연평해전이 발발됐던 장소가 1연평해전하고 거의 인접한 위치죠. 여기는 이 위치가 뭐냐면은 연평도에서 나오는 배들이 조업하는 연평의장에서부터 한 2-3km 바로 위에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연평의장과 국방한계선하고 중간 지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거기 나와 있는 대로 등산곳에 항상 북한 경비정이 한 척이 있고, 부포리 쪽에 북한 경비정이 한 척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포리에 있는 거기에 섬이 하나 있는데, 거기에서 나오는 배를 우리가 6도 경비장이란다, 388. 등산곳에서 나오는 경비정을 684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우리 고속정은 항상 연평의장에 있는 우리 어선을 지키기 위해서 국방한계선하고 의장 사이에 이렇게 전진 배치되어 있기 때문에 북한의 해안포 사거리 내에서 항상 작전한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그리고 그 고속정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연평의장 남쪽에 우리 초기함이 이렇게 경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 초기함은 유사시에 고속정을 지원하는 임무뿐만 아니라 인천에서부터 백령도 쪽으로, 연평도 쪽으로 가고 있는 이 여객선과 화물선, 어선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것들을 전부 다 안전한 항로로 통과할 수 있도록 24시간 하는 임무를 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속정과 우리 초계함은 북한이 가지고 있는 지리함 미사일이 항상 맞을 수 있는 위치에서 경비를 하고 있다. 그래서 그 애들은 항상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언제든지 죽을 수 있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근무를 하고, 특히 연평도에서 나오는 이 고속정은 아침 6시 반에 어선들하고 같이 나오면은 점심과 저녁을 이렇게 배에서 취사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점심과 저녁을 먹을 수 있는 걸 준비해 가지고 나와서 다시 돌아가면 저녁 한 8시 정도 돼서 돌아가고, 정비하고 나고 나면 새벽 1시 정도 잠을 자고 4시에 다시 일어나서 아침밥을 먹고 나오는 이것을 굉장히 반복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우리가 제1연평해전에 작전 경과가 거기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데,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연평어장에 56척의 어선이 있는데, 이걸 지키기 위해서 북쪽에 고속정 2척씩 1개 편대씩 있고, 그 다음에 서쪽 분야에 또 고속정 2척이 1개 편대로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좀 한참 밑에 초계함 2척이 여객선을 호송하고 있다. 그런 상황에서 육도 경비정이 먼저 NLL을 넘어서 우리 어선 쪽으로 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고속정이 그 사이에 빨리 차단하지 않으면 어선들은 건물을 올리게 있기 때문에 건물 쪽에 와가지고 북한 경비정이 붙여버리면 일단 어선 쪽으로 가까이 접근하면 전투가 불가능합니다. 그리고는 그 애들이 어선 어부를 납치해가지고 싣고 올라가 버리면 사격을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다급한 작전을 우리 고속정 애들이 하고 있다. 정말 피를 말리는 작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육도 경비정이 내려오니까 우리 일개 편대가 앞에 가서 차단합니다. 1km 전방에서 못 오게 차단하니까 이 친구가 바로 북쪽으로 퇴각을 했죠. 그런 사이에 경상도에 있는 친구가 내려와 가지고 똑같이 차단하는 과정에서 약 900m에서 접근해 가지고 한 450m에서 85mm 땡크포를 쏘는데, 그게 참 운이 나쁘게도 물이 찰랑찰랑하는 헐수선에 많이 맞은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배에서 애들이 전투를 하면서도 그 물을 퍼내기를 고생을 했습니다마는 결과적으로 기관실이라는 가장 큰 격실에 물이 차기 때문에 나중에 침몰하게 된 겁니다.